자, 이번에는 분석함수라는 걸 해볼 거예요. 분석함수. 좀 내용을 보고 갈게요. 좀 어려우니까. 이 11장의 오버와 행을 줄이지 않는 집계. 이게 분석함수를 얘기하고요. 자, 이게 분석함수라고 써놓을게요. 제목을. 자, 지금 보면 이 분석함수라는 거는 집계랑 아주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집계인데 행이 줄여지지 않는 집계예요. 행이 줄여지지 않은 집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 그립에서 자꾸 집계 함수를 자동 완성하면 뒤에 over 이렇게 붙죠.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고 가죠. 자, 우리 데이터 그립에 오셔서 자, 여기 파일에 하나 만들어 보죠. 우리가 그 분석 함수를 그냥 over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SQL 파일로 L 11 over라고 하죠. over는 스쿼트로 일단 할 거고 심플하게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급여의 평균 합의로 하자 먼저. 급여의 합이 궁금하다. 그러면 무조건 집계 결과가 하나로 나오죠. 자, 그런데 내가 EMP 전보를 보면서 썸이 궁금해. EMP 전보를 보면서 썸이 궁금해. 자, 이럴 때 우리가 오버를 쓰실 수 있어요. 오버.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문제가 사라지죠. 실행해보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지금 가명을 줬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집계된 결과가 주르륵 같이 나오고 있죠. 집계 함수의 결과를 각 행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분석 함수입니다. 거의 조인이랑 비슷하죠? 조인과 유사하죠. 앞에다 분석 함수 이렇게 해놓을까? 분석 함수. 선생님, 조인이랑 비슷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집계 결과를 여기다 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조인을 하면 되겠죠, 조인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보지 말고 그냥 제 거 보세요. select 별 from emp 그 다음에 누구랑 소가로 하고 이라고 하죠. 방금 집계했던 것을 테이블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뜰까요? 자,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뭐 합이라고 할까? 총급여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도 총급여 하면 똑같겠죠? 여기도 총급여. 보면 거의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기능이 조금 더 있어서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 힘든데 지금 보면 이 집계된 결과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인하고 있는 것과 여기 집계를 바로 출력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죠. 집계 결과를 각 행에다가 붙이는 것을 우리가 분석 함수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총급여가 아니라 내가 10번이면 10번의 급여, 20번이면 20번의 급여, 합, 뭐죠? 20번의 급여 합.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분석 함수에 보시면
파티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파티셔닝. 자, 파티셔닝 바이라는 걸 쓰게 되면 10번에 내가 이제 10번이면 10번이면 10번의 급여를 보여주고 20번이면 20번의 급여를 보여준대요.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를 한 결과를 합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한번 해보죠. 자, 밑에 와서 자, 이번에 해볼 것은 파티셔닝 바이예요. 파티션 바이네요. 파티션 파티션이 되겠네요. 바이. 이건 이제 그룹핑이 한 결과를 각 행에 맞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은 그룹 바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트 위에 거 세미콜론 안 찍었나 봐. 세미콜론 찍고 셀렉트 DPT 노로 그룹 바이를 할 거예요. 뭐를 급여의 총합을 썸이 되겠죠. 차원 더 봐야 되니까 from EMP 그룹 바이 DPT 노. 그럼 이제 10번 부서의 총합이랑 20번 부서의 총합이 다르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번이다. 그러면 10번만 보여주고 우리 강영님이 20번이다. 그러면 20번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 게 파티셔닝 바이가 되겠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select 자, from부터 쓸게요. EMP라고 하죠. 자, 이는 다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집계된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썸에 집계된 결과를. 자, 이건 불가능하죠? 자, 이때 over라고 붙이면 가능해져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고 싶냐? 이 행을 출력을 할 때 그 행의 dpt노랑 같은 것을 집계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땐 partitioning by dptno가 돼요. 실행하면 자, 집계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죠. 값이 맞나도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실행해보면 지금 8500이 10번 부서고 그 다음에 1875가 20번 부서네요. 실행해보면 맞죠? 그쵸? 똑같죠?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조인으로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조인으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조인으로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자, 지금 부서별로 집계된 썸이죠. 부서별로 집계된 썸. 이거를 누구랑 EMP랑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인의 기준이 되는 거는 썸일까요? DPT 노일까요? 사원의 부서 번호의 집계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조인의 중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select 별 from EMP 자, 조인을 할 거니까 쉼표 쉼표 말고 이렇게 레프트 조인 해도 돼요. 이너 조인 할까요? 이너 조인 그냥 조인 해도 되고 그냥 조인 하지 뭐. 뭐랑 select 아, 일단 썸부터 쓰죠. sum cell from EMP 자, 저는 이제 띄어쓰기를 좀 할까요? 자, 여기 조인해서 띄어쓰기를 하고
자, 그룹 바이까지 쓸게요. 그룹 바이 dpt no. 그럼 dpt no도 필요하니까 쓸 거고요. dpt no. 그럼 이제 요 테이블에 가명이 필요하겠죠? 요 테이블은 가장 테이블은 무조건 가명을 쓰셔야 돼요. D라고 할게요. 얘는 E라고 하고. 자, 지금 사원이랑 요 지금 집계된 요 결과 있죠? 지금 현재 요것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죠? 집계된 결과. 자, 이거를 조인할 거예요. 그러면 사원의 4번이랑 dpt노의 4번을 조인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온절 쓰시고 on e.dpt노랑 d.dpt노가 같은 것 이렇게 되겠네요. 실행하면 자, 똑같은 결과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코드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봤을 때 내가 오버랑 좀 익숙해졌어. 이 코드가 쉬울까요? 이 코드가 쉬울까요? 그쵸. 위에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죠. 훨씬. 자,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라 어려울 수 있지만 코드가 훨씬 짧고 심플한 걸 볼 수 있죠. 자, 똑같이 쓸 수는 있지만 조인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웬만한 집계 함수는 다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분석 함수에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오버에만 존재하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일반적인 집계는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쓴 이유가 뭐 혹시 모르니까 도움을 좀 들었고요.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이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row number라는 게 있어요. row number. 자, row number. 자, 그 다음에 row number인데 rank라는 게 있어요. rank. 랭크는 이제 순위가 되겠죠. 이 순위는 row number랑 특별히 어떻게 다르냐면 동일한 랭크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정렬을 급여로 했어요. 근데 급여가 500, 500 똑같은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로우 넘버로 했을 때는 1번, 2번이에요. 근데 랭크로 했을 때는 뭐예요? 1, 1이에요. 동일한 등수니까. 그래서 이제 랭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렬한 기준에 동일한 값이 있을 때는 동일한 랭크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댄스 랭크라는 것도 있어요. 댄스 랭크. 자, 랭크 안에 랭크를 정의하는 거겠죠? 댄스 랭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 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엔타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안 써봤는데 일단 뭐 적어 놓기만 해볼게요.
그다음 뭐 레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first value, last value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요 정도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우 넘부터 한번 해보죠. 자, 다시 사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select 별 from emp.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로우 넘을 사용 한번 해볼게요. 로우 넘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자, 꼭 이렇게 누락식 된 얘기 뜨는데 가명 주고 여기도 가명의 별 이렇게 할게요. 실행을 하죠. 자, 이 노우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로우넘을 매긴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 뭐가 문제였다? 자, 오더 바이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입사일 순서로 해볼까요? hire date. 그럼 이렇게 로우넘이 꼬여버리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 함수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분석 함수.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번에는 로우 넘이 아니라 로우 언더스코어 넘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버를 써야 되겠죠? 자, 일단 결과를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실행하려고 했더니 윈도우 지정에 오더바이가 필요하대요. 자, 요거 자, 주석을 달라고. 자, 이렇게 특정 분석 함수는 무조건 오더바이를 써야 돼요. 자, 특정 분석 함수는 무조건 오더바이를 써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로우 넘 같은 거죠. 이렇게 쓰자. 그냥 로우 넘은 오더바이를 꼭 써야 됩니다. 자, 이때 윈도우라는 말이 나와요. 윈도우 지정. 윈도우 지정은 뭐냐면 내가 볼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윈도우 지정은 볼 구간을 지정한다.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볼 거다. 10개 뭐 7번부터 8번까지 볼 거다. 10번부터 11번까지 볼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윈도우 지정이라 부르고요. 이런 함수들이 존재해요. 자, 이런 함수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오더바이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오더바이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대로 자, 아까 주석 딴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주석 풀고 자, 오더바이를 여기다가 쓰지 말고 자, 여기다가 쓰지 말고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오버에다가 order by hire date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입사일 순으로 정렬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 신기하죠?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오더바이를 안 했는데 자, 정렬이 되어서 번호가 매겨진 걸 볼 수 있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급여 순으로 해보죠. 자, 급여 순, 급여 역순으로 해볼까? 자, 급여 역순, 내림차순. 그러면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먼저 왔죠.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로우넘보다 분석 로우넘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페이지네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3번 페이지가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어차피 이 친구는 지금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RM이라는 가명을 주고 가명 주고 제가 num이라고 줬죠? 언제 줬지 내가? 이게 지금 자동 완성된 것 같아요. 자, RM이라고 바꿀게요. RM이라 주고 맨 바깥쪽에 select 소가로 하고
별 from 하고 죄송해요. left 별 from 소괄호 하고 닫고 세미콜론 지우고 일단은 실행되나 보죠. 실행하면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RM 조건으로 자, 3번 페이지면 row가 5씩 where RM betweens 자, 공식이 이렇죠. 3페이지니까 3 빼기 1 2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5 10이죠. 더하기 1이니까 12 and 3페이지니까 로스 곱하기 페이지니까 15 이렇게 공식이 나오고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아까보다 코드가 훨씬 심플해진 걸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별칭을 조건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쿼리를 써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아까는 서브쿼리 안에 서브쿼리 하나 더 있었죠? 지금 보면 자, 이전 거 보면 서브쿼리 안에 서브쿼리가 또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코드가 훨씬 더 심플하고 깔끔한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정할 수 있는 함수를 윈도우 함수라 부르고요. 지금 현재 윈도우 함수인 넘버, 로우 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더 바이를 써야 되더라. 위에 보면 이런 것들은 오더 바이를 꼭 쓸 필요가 없죠. 이런 썸 이런 것들은 꼭 쓸 필요가 없고 방금 얘기했던 로우 넘, 랭크, 댄스 랭크, 엔타이 뭐 이런 것들은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랭크랑 로우 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랭크랑 로우 넘. 자, 우리가 랭크랑 로우 넘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비교가 있어야 돼요. 오더 바이로 했을 때 동일한 비교가, 그러니까 동일한 값이죠. 그렇죠? 동일한 값. 자, 여기 와서 일단은 우리가 급여를 한번 볼게요. select 급여 from emp. 자, 실행해 보면 급여가 쭉 있는데 동일한 급여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급여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급여 순으로. 자, order by 급여 순. 지금 동일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로우 넘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앞쪽에다 붙이는 게 편리하겠죠? 자, 여기서 쉼표하고 자, 로우 넘이에요. 로우 넘버 할게요. 로우 넘버. 지금 오더 바이가 셀이니까 똑같이 셀로 할게요. 오더 바이 셀. 자, 실행하면 지금 동일한 급여를 받는 사람도 4, 5 이렇게 나오죠. 4, 5. 이게 너무 기니까 가명 RM을 주죠. 자,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실 때 노우넘이 들어갔다 그러면 굳이 정렬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여기 오더 바이 끝은 생략해도 되는 거고요. 자, 이럴 때 내가 동일한 급여는 랭크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랭크로. 자,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랭크가 되는 거죠. 랭크. 자, 그냥 랭크로만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4, 4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지금 보면 4, 4 다음에 우리는 5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4 다음에 5인데 지금 현재 두 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6이 됐죠. 6. 자,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랭크는 뭐다? 동일한 랭크가 있으면 그 다음 랭크는 5등이 아니라 6등, 그러니까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냥 제가 쓰진 않을게요.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댄스 랭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랭크 앞에다가 댄스 랭크 이렇게 하면 4 다음에 5 랭크가 되죠. 그래서 약간 댄스 랭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순위. 4등 다음엔 5등이죠. 그죠? 그런데 랭크 같은 경우에는 4등 다음에 4가 2개 있으면 6등으로 바뀌죠. 댄스 랭크는 설명하기가 좀 쉬워요. 중복이 있어도 순위가 유지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랭크가 되는 거죠. 물론 위에 것처럼 생각하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긴 한데 일단 설명은 그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로우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인으로 해결되긴 좀 어렵죠. 조인으로 해결되긴 어렵지만 서브쿼리가 여러 개 쓰이면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집계는 조인으로 거의 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좀 어렵죠. 서브쿼리 여러 개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로우넘, 랭크, 댄스 랭크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이런 윈도우 함수뿐만 아니라 그냥 집계도 윈도우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워. 자, 어려워서 그건 이제 오늘은 안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도록 할 거고요. 문서를 좀 보고 가죠. 자, 문서도 좀 보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집계, 썸, 평균, 맥스, 민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over를 쓰게 되면 수가 줄지 않고 유지한 채로 그 행의 결과의 집계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조인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뒤쪽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한 결과를 거기에 맞춰서 사람한테 배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파티셔닝 바이가 되죠. 쭉 내려가서. 자, 성적의 평균을 학생한테 붙일 건데 학생의 뭐에 따라서 서브젝트에 따라서 이렇게 파티셔닝 바이를 한 거예요. 자, 파티셔닝 바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꼭 자, 해보시고 자, 쭉 내려볼게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의 데이터베이스 시험을 봤죠? 그 사람의 데이터베이스의 평균, 일반적인 평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성적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있고요. 자, 파티셔닝 바이를 안 쓰면 당연히 전체 집계 결과가 나오겠죠. 파티셔닝 바이를 쓰면 그 사람의 특정 필드에 맞는 집계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어려워서 제가 다음에 보자고 한 건데 이 부분 누적 집계라는 윈도우 함수예요. 누적 집계. 자, 이럴 때는 이제 오더 바이를 꼭 써서 누적 집계를 써야 됩니다. 이 누적 집계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 행이 있으면 얘를 2개씩만 집계한다거나 3개씩만 집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구간으로 집계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정렬이 된 상태에서 집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내일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때 이제 누적 집계하는 개수를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창이라고 부르죠. 자, 윈도우 함수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렬이 필요한 것들을 그냥 윈도우 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아까 봤던 row number,
그다음 랭크스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지금 보면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집계를 이렇게 오버로 붙이고 있는 중이고요. 요건 이제 가명이니까 이렇게만 보면 되죠. 오버로 붙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넘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티셔닝 바이로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 부분을 내일 실습할 거고요. 7번 또 넘어갈 거고. 자, 요 부분 9번 또 내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자,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자, 파티셔닝 바이가 없으면 전체 집합이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고. 자, 이 파티셔닝 바이가 되게 특이한데요. 내가 이제 이 서브젝트 그룹에 포함되는 친구만 집계로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되게 심플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상누적 이동 요거를 한번 내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실습도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 특별히 바뀌는 거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그대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집계에서 요 부분 노 좀 빼놓은 거 하고 그다음에 뷰 만들어 볼 거고요. 트랜잭션은 일단 해봤으니까 문서로 좀 보고 DDL도 우리 해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내일 아니야 다음 주네.